전편은 나노 스킨 가발에 대해서 샴푸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올바른 탈모 관리나 나노 스킨 가발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전편에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올바른 세척, 그리고 장점하고 단점, 문제점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탈부착식 일반 가발입니다.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는 거, 하루 쓰고 하루 놔두고 하루 쓰고 하루 벗어놓고, 이런 걸 탈부착식이라고 하는데, 탈부착식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헤어가 있고요, 긴 머리가 있어요. 스트레이트라도. 또 파마가 있는 머리, curly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curly 있는 머리들 이렇게 파마를 한 머리들. 자, 그럼 파마 머리하고 이렇게 생머리하고 어떤 게 컬의 상태는, 모발의 상태는 더 데미지가 있을까요? 컬이. 그렇죠. 파마가 있는 모발은 이미 더 한 번 더 케미칼로 인해서 모발의 이 윤기, 유분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그런 모발들은 또 모발이 그만큼 더 거칠다는 거예요. 더 부시시하고. 그런 샴푸법하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생머리하고 또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모발 상태에 따라서 샴푸하는 방법이 뭐부터 먼저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발 길이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먼저 탈부착식 샴푸 방법입니다. 벗었다 할 때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파마 컬이 약간 있는 모발들, 그리고 약간 데미지가 있는 모발들, 약간 건조한 모발들, 이런 것들을 스타일링 우리가 한다고 했던 모발들, 그리고 특히 스타일링을 많이 사용한 모발들. 스타일링은 뭐냐면 헤어 젤, 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모발이 더 알코올로 인해서 거기에 벤젤 알코올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발이 더 건조해질까 안 건조해질까? 건조해져. 더 건조해지죠. 그런 모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샴푸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탈부착식은 컬이 있는 모발, 이런 모발들을 샴푸할 때입니다. 스타일링 제품은 또 다른 샴푸법입니다. 자, 이제 스트레이트 모발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물과 린스가 믹스가 된 거, 그러니까 1대1이나 린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면 여기다 LPP나 헤어팩 종류를 원액을 바르는 것보다도 물을 약간 믹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볼에다가 저어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떠가지고 문질러 주듯이 먼저 전체 스며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약간 묻어 있는 거하고 물이 약간 믹스가 된 거하고 그냥 오리지널 덩어리를 바르는 거와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게 더 잘 스며들까요? 물이 섞인 거. 약간 물이 섞인 게 좋아요. 희석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머리에 떡이 되도록 발라줘요. 모발에다가. 제가 전자의 나노스킨 샴푸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모발 끝에다가 충분하게, 뿌리 쪽 말고 전체 충분하게 물과 린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처음에 샴푸하는 법은 일반 가발 샴푸법이었어요. 탈부착식 샴푸법.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사람들이 컨퓨즈 하는 거야. 모든 가발을 그렇게 샴푸하라는 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 이거는 탈부착식 샴푸 하는데, 물 린스를 쓰라고 했던 거는 린스와 물을 약간 믹스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디셔너나 LPP나 세라마이드, 헤어팩, 기타, 모발의 그런 성분들을 물과 믹서해서 모발의 상태, 세라마이드는 어떤 성질이냐? 모발에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입자고요. LPP는요, 모발 아주 부드럽게 영양을 주면서 가는 거고요. 린스는요, 순수하게 유분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발을 좀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하면서
영양도 주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세라마이드 LPP를 써야 되겠지. 헤어팩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원액을 덩어리를 쓰지 말고, 크림 덩어리를 쓰지 말고, 물을 약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믹서해서 손으로 충분히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 주듯이 비비지 말고, 모발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자, 다음. 자, 네피는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 나노 스킨 샴푸할 때, 스킨에다가 샴푸할 때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어디 단면에 대고서 우리 이 모발은 가발이에요. 그래서 데미지를 덜 주기 위해서 알칼리로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때를 많이 빼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알칼리 샴푸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럴 때는 산성 샴푸로 내피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성 샴푸를 쓸 거냐, 알칼리성 샴푸를 쓸 거냐, 내피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피를 깨끗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글루 같은 거나 뭐 기타 뭐 아주 그냥 분비물이 많을 때는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 내피는 알칼리가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막으면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할 때는 산성 샴푸로 그냥 물 묻히지 말고 네. 샴푸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놔요. 이제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빗질하듯이 역시 이제 아까 이제 반대로 이제 옵니다. 반대로 와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물 샴푸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 샴푸라고 하는 개념이 샴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볼을, 그 브러쉬, 분무기를 잡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빗질하라 그랬죠. 이게 물 샴푸야. 물로 샴푸하라는 거지. 헹궈내라는 거지. 그거를 그냥 샴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물로 샴푸해라. 물로. 샴푸는 헹궈내다는 뜻이거든요. 용어가. 그러니까 물로 샴푸해라. 물로 헹궈내라는 뜻이에요. 그냥 샴푸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그 다음에 물 샴푸 한 후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TP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스타일을 볼륨을 많이 주고자 할 때는 이미 아까 컨디셔너 LPP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자, 그것도 산성이에요. LPP나 이런 것들은 다 산성 종류예요. 알칼리가 아니란 말이죠. pH 자체가 산성 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발을 그래도 여기 찝찝하게 남아있어 깨끗하게 물로 헹궈내도 볼륨이 없어. 만약에 많은 볼륨을 원하면 볼륨이 예를 들어서 물로만 헹궈내서 하면 볼륨이 없어. 근데 볼륨도 좀 내고 싶어. 그럴 때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뭘로? 산성 샴푸를 쓰는 겁니다. 산성 샴푸로 모발에다가 이렇게 빗질을 하듯이 해주고, 이미 물 묻어 있었잖아요. 물 샴푸로 다 돼 있었잖아요. 아까 그 LPP나 이런 거 다 헹궈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륨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어. 볼륨을 뿌리 쪽에다가. 그럴 때는 산성 샴푸를 한 번 더 손가락으로 빗질하듯이 원액을 가지고 한 다음에 물 샴푸를 또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그럼 여기에 찌꺼기는 안 남겠죠. 네. 그럼 모발은 어떻게 될까요? 날리겠죠. 네. 가벼우니까.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무겁게 갈 거냐, 날리게 갈 거냐. 날리게 하고 싶어? 그럼 아까 산성 샴푸. 더 때를 빼고 싶어? 알칼리 샴푸. 날리게 하고 싶어? 그냥 부드럽게 가고 싶어? 그러면 산성 샴푸. 이해가 가나요? 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샴푸를 하고 나면 알칼리는 뻣뻣해져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산성 샴푸로 가야 돼. 그러면 모발이 상당히 더 맞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알칼리 샴푸보다는 여기서 산성 샴푸로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산성 샴푸로만 끝날 거냐? 이제 우리는 그럼 모발에 영향을 안 주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을 줄여버리려면 그냥 샴푸도 하지 마. 린스 그냥 헹구면 돼. 아까처럼 스킨, 나노 스킨처럼 헹구기만 하면 돼. 그러나 나는 볼륨도 주고 싶고, 이거를 스타일링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산성 샴푸를 써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모발에 산성 샴푸 해도 모발이 워낙 부시시하니까 컬이 있으니까 지저분하지, 좀 날리고 부시시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스타일링을 쓰라는 겁니다. 스타일링 제품을. 네. 스타일링이라고 해서 뭐 헤어 케어 프로덕트, 뭐 무스, 젤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이제 타올로 이제 물 묻혀갖고 타올로 이렇게 아까 쌌었잖아요. 네. 나노 스킨 이제 헹굴 때 타올로 싸서 이제 이걸 다 물기를 짰잖아요. 네. 짜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유연제를 뿌려줘야 돼요. 유연제요? 네. 물기가 약간 수분이 있을 때 유연제를 뿌려줘야 돼. 유연제를 뿌린. 그리고 손으로. 근데 뿌릴 때 뿌리 쪽에 들어가겠나? 모발 쪽으로 가겠나? 모발 쪽으로. 그렇죠. 모발 쪽에 유연제를 뿌려주라는 거죠. 그럼 뿌리 쪽은 이미 나는 볼륨을 줬단 말이죠. 그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충분히 헹궜어요. 근데 수분이 약 한 10%나 20%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까 타올로 말렸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 컨디션이 아닌 뭐 다른 것을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스타일링을 쓰라는 게 아니라 먼저 유연제 성분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거 뭐였지? 네. 충분하게 뿌려야 돼. 그게 원액이니까. 네. 모발에 충분히 뿌려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스며들게 만들어줘. 네. 그 다음에 찬바람으로 내피 쪽을 다 말려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뜨거운 바람을 좀 써줘도 돼. 내피는 빨리 말리고 싶을 때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줄가발일 때는 뜨거운 바람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뜨거운 바람이 많이 가버리면 가볼수록 외피의 모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시해지겠죠. 네. 스킨 가발이나 이런 망 가발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써도 되지만, 이런 줄가발은 뜨거운 바람을 하면 바로 뜨거운 바람이 모발로 전달이 돼요. 그럼 모발에 윤기가 없어져요. 샤이니함이 떨어져 버리고 부시시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가발은 꼭 찬바람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스킨이나 이런 망이 촘촘한 것들은 뜨거운 바람으로 해도 된다. 네. 그러나 줄가발은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네. 이걸 구분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겉으로 이제 외피로 갑니다. 내피 다 끝났으니까. 말릴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찬바람으로 또 위에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드라이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엉켜 안 엉켜? 안 엉키지. 아까 내가 유연제를 충분히 발라놓은 상태에서 내피를 말릴 때 그때 여기에 유연제가 충분히 먹어져 있었는 거야. 네, 안 엉키죠. 그러면 그대로 드라이기로 막 말려도 모발이 어떻게 되겠어? 엉키지가 않지. 네. 뿌리 쪽은 더 볼륨이 살고, 겉에 이런 모발 끝부분은 더 샤이니하고 더 부드럽고. 스타일링이 그렇죠. 스타일링을 목적으로 한 그런 가발, 내가 지금 샴푸하고 탈부착식이죠. 네. 탈부착식. 그런데 여기서 뺄 건 뺄 수도 있어요. 뭘 빼? 샴푸를 안 써도 돼. 산성 샴푸를. 네. 이유는 하나야. 스타일링 목적이 아니고 차분하게 하고자 할 때, 볼륨이 필요 없을 때. 볼륨이 필요할 땐 산성 샴푸를 쓰고. 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내가 스타일링 젤을 쓰고 싶다, 뭐 젤이나 무스나 쓰고 싶다, 그때 쓰는 거야. 내가 딱 머리에 쓰고. 네. 왜냐면 여기에 유연제가 충분히 발라져 있는 데다가, 이미 충분히 스며져 있는 데다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모발에 데미지가 덜 하겠어, 심하겠어? 심하죠. 덜 하지.
왜냐하면 유연제가 일종의 유연제가 집중해. 유연제가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 네. 모발이 데미지가 없게 하려고 자외선 차단해주고 그런 모발을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거기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링 젤을 발라서 스타일을 내준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일링 젤과 있는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링 젤 차이는 분명히 나죠. 차이가. 네. 그리고 더 자연스럽지. 네.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해가 가나요? 네. 자, 여기까지 탈 부착 시 가발을 샴푸하고자 할 때, 즉 우리가 또 손님들이 썼다 벗었다도 되지만 샵에 DP용으로도 쓰거든요. 네. DP용 샴푸도 볼륨감이 있는 게 좋아요. 스타일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이 샴푸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